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화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이에요. Let's get it 뽕. 자, 드디어 이제 2단원에 시작을 하는데 잠깐만 얘기를 하면 어쨌건 요 화원을 요 짧은 시간에 한 바퀴 끝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2단원, 3단원 같은 경우는 뭐 많이 그러니까 뭐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죽을 둥 막 연습을 막 겁나 많이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어서 조금 빠르게 뭐 진행을 할 거라는 거 자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50쪽에 있는 내용을 할 건데 자 50쪽에 있는 내용은 이거야. 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봐봐. 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원자 핵이라는 거랑 자 전자라는 걸로 자 구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자 핵 속에는 뭐하고 뭐가 있냐면 양성자하고 그쵸? 그 다음에 자 중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잘 찍히나 한번 확인만 해볼게. 잘 찍히고 있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처음부터 얘네가 다 이렇게 구성된다는 걸 알았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얘네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사실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옛날에 원자라는 게 사실은 발견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발견되기 전에 이 과학자들이 야 원자라는 게 있다고 치자 해서 누가 나오냐면 자 돌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돌턴이라는 사람이 야 원자라는 게 있다 쳐. 중학교 때 원자설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근대에 가까이 오면서 1900년대쯤, 1893년, 뭐 7년 이때쯤 누가 나오냐면 톰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뭘 발견했냐면 얘가 처음으로 전자를 발견을 합니다. 이 전자를 발견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아요. 뭐 그만큼 중요한 실험이었고, 자 뒤 이어서 톰슨의 제자였던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나와서 뭘 발견했냐면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를 먼저 발견하고 그다음에 원자 핵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원자 핵을 자 발견을 합니다. 오케이? 뭐 뒤이어서 뭐 골트슈타인이 나와가지고 양성자도 발견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드윅이 나와서 그 중성자도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 노벨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 톰슨하고 러더퍼드는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또 러더퍼드의 제자였던 이제 보호라는 사람이 나와서 뭘 발견하냐면 옥텟 규칙 기억나죠? 옥텟 규칙이 뭐냐? 그렇지. 핵 주위에 전자가 막 도는 게 아니라 궤도라는 걸 갖고 있어서 뭐 288 이런 게 선생님이 옥텟 규칙이라고 했죠. 그 전자 껍질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자 껍질을 발견하면서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습니다. 어쨌든 사실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의 제자 보입니다. 근데 현대 이 원자에서는 단순하게 저렇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저렇게 돌고 있다 이런 걸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은 요즘은 현대는 뭐라 부르냐면 오비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원자의 모습을 우리가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다 중요해요. 일단은 좀 핵심적인 것만 하기 위해서 요 네 사람은 실험을 좀 꼼꼼하게 뭐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시작합시다. 첫 번째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을 했대. 이 사람이 전자를 발견한 실험 이름도 중요해요. 이 사람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음극선 자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왜 느낌이 음극선 무슨 극에서 빛이 나올 것 같냐? 당연히 마이너스. 그래서 이 톰슨의 실험은 간단해요. 자 이렇게 시험관 하나를 이렇게 자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하고 이쪽에다가는 플러스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전원을 킨 거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빛이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야.
아, 그래서 마이너스 극, 음극에서 빛이 나온다. 그래서 네거티브 레이라고 하겠죠. 음극선이 되는 거니까. 뭐 영어적으로 전혀 안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음극선 실험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몰랐대요.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실험을 여러 개를 했겠지 톰슨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다가 장애물을 뒀대. 여기다 장애물을 뒀더니 뒤에 그림자가 생겼다? 그럼 그림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 빛은 직진한다 이런 뭐 성질인 걸 확인을 한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로도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이제 바람개비 같은 걸 두었대요. 그랬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가더래요. 그러면 자, 이 빛이 없을 때는 바람개비가 안 돌아가고 빛이 있을 때 바람개비를 두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걸 통해서 이 빛이 바람개비를 움직이게 됐네. 말 이해되지? 그러면 질량을 가진 어떤 물질이다라는 겁니다. 상황 이해돼요? 그래서 직진선도 확인했고요. 바람개비를 통해서 질량을 가진 입자 존재가 있다. 이런 거를 발견을 한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요 빛의 성질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다가 문득 혹시 어쨌건 이 빛은 입자인 건 알게 됐죠? 그치? 그럼 여기는 입자가 쭉 튀어나오는데 얘가 중성 입자인지 혹은 마이너스 극 입자인지 플러스 극 입자인지 좀 궁금했던 거라.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장 같은 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극, 여기다가 플러스 극 전기장을 설치를 해놓고 생각을 한 거야. 만약에 얘가 중성 입자였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이고 플러스 극을 띤 입자였으면 마이너스 쪽으로 휘었을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극을 띤 입자였으면 플러스 극 쪽으로 휘겠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실제 실험 결과도 어디로 휘었냐면 플러스 극 쪽으로 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입자인데 얘가 마이너스 극을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라는 걸 알게 됐고 사실 이 실험을 할 때 여기 안에 아주 소량의 수소기체를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거의 최대한 진공 상태 만들어 놓고 아주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어놓고 실험을 하는 건데 그럼 혹시 이게 수소만 그럴 수 있으니까 수소 대신에 뭐 산소, 헬륨, 아르곤 수많은 기체를 다 바꿔서 실험을 했더니 모두 다 똑같은 결과에 도출을 했고 심지어는 휘는 정도까지 다 똑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입자들은 요런 성질을 가진 입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구나. 걔를 우리가 해서 일렉트론이라고 해서 전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전자 발견 실험이고 요거 노벨상 받은 실험이니까 당연히 이게 간단했을까 안 간단했을까? 간단하지 않았겠죠. 복잡했을 건데 기본적으로는 한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누가 물어봤겠지. 톰슨 이전에는 아직 원자가 발견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톰슨이 처음으로 이제 어쨌건 원자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톰슨 씨, 원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톰슨이 모르잖아. 확실한 건 마이너스 극을 띤 전자는 갖고 있는 걸 알게 됐거든. 그래서 전기라는 것은 전기라는 건 결국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줬더니 마이너스 전자가 튕겨 나가는 걸 통해서 이런 예측을 한 거야. 자,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톰슨이 예측한 원자의 모습이야. 자, 원자가 있는데 여기에 마치 건포도처럼 마이너스 극을 띤 입자가 박혀 있어서 내가 전기 에너지를 주면 얘가 튕겨 나간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우리 알다시피 원자 자체는 아무런 극을 띠고 있지 않는 중성 입자거든. 그러니 만약에 마이너스가 3개가 박혀 있으면 얘를 상쇄시키는 플러스 배경이 여기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 보면 식빵에 보면 식빵 자체가 약간 플러스 배경이고 거기에 건포도가 있어서 튕겨 나간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푸딩 모양을 너무 크다. 자, 그래서 푸딩 모양을 제안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50쪽에 보시면 음극상. 자, 방정관에 높은 전압을 걸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빛이 흐르는 걸 발견을 했고 이거를 톰슨이 실험을 통해서 전자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그거 쭉 실험 네 가지 그 실험 보이시죠? 방전관에 고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음극선이 흐른다. 자 밑에 거. 그 음극선 진로에 장애물을 설치했더니 그림자가 생기는 걸 통해서 직진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자, 전기장에서 마이너스 이 음극선의 진로가 플러스 극으로 휘는 걸 통해서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마이너스 음전하를 띈다. 네 번째, 자 음극선의 진로에 자,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걸 통해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톰슨의 모형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러더퍼드의 자, 실험입니다. 자, 러더퍼드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얘는 알파 입자 산란이라는 실험을 합니다. 사실 러더퍼드도 이 톰슨의 제자니까 스승이 사실은 노벨상 받은 저 이론이 너무 멋있는 이론이거든. 왜냐면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원자에 대한 거를 끝낸 사람이니까 천재.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 장치를 하나를 만들어내요. 자기 스승의 이론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실험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거야. 자 여기다가 자 총을 하나 자 준비를 합니다. 총이 뭐야? 총이 무섭냐? 총알이 무섭냐? 총알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총을 쏠 건데 당연히 총알이 누구냐? 그게 알파 입자라는 거야. 그래서 알파 입자라고 하는 총알을 쏠 건데 나중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요 알파 입자가 뭐 헬륨 원자핵이라고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일단은 플러스 입자 자체는 플러스 극을 이제 알파 입자 자체는 플러스 극을 띈다라고 이제 좀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알파 입자가 뭔지 몰라. 하지만 플러스 입자인 건 알고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총알을 쏠 거야. 총알을 쏘면 위험하니까 여기다가 안전장치를 해놨겠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다가 되게 얇은 뭘 줄 거냐면 금박을 이렇게 줄 거야. 이 금박은 뭐냐면 비싼 회지 같은 데 가면 회 위에 얇은 이렇게 금가루 뿌려주는 거 알아? 그거 굉장히 얇은 거. 얘는 진짜 얇아.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중에서 제일 얇게 펼 수 있는 게 금이야. 어쨌건 총알을 쏩니다. 그럼 생각해봐라. A4 용지에 총알을 쏴. 그럼 총알이 당연히 직진해가지고 여기에 두두둥 이렇게 박힐 거 아니냐? 뭐 당연한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총알을 막 쏘고 있는데 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팅 소리와 함께 총알이 여기 박힌 거야. 총알이 왜 여기 박히지? 설명 가능하겠냐? 이 생각을 해봐. A4 용지에 총을 쏘고 있는데 갑자기 총알이 팅 하고 저쪽 박힌 거야.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 금박이 총알의 궤도를 바꾸는. 그렇지. 금박 혹은 A4 용지가 그렇죠? 금박이 총알의 궤도를 바꾼다? 자 총이 날라와. 네가 무슨 행동을 해도 궤도 바꿀 수 있어? 못 바꿔. 근데 얘는 지금 바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해서 다시 실험을 하는데 계속 여기 박혀서 이거 뭐 실험 오류인가? 또 그때쯤 총알이 팅하고 또 여기 박힌 거야. 일정치도 않아. 어떨 때는 흔하진 않아요. 어떨 때는 여기, 어떨 때는 여기, 심지어는 여기 박힐 때도 있다는 거야. 러더퍼드가 진짜 놀랬대요. 그럼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지. 알파 입자는 플러스인데 여기에 스승이 얘기했던 원자의 모습에는 플러스 입자 있어 없어? 어디? 없어. 플러스 입자 없어. 그럼 여기에 총알을 막 쏘면 여기 박히면 끝인데 처음으로 플러스 입자를 튕겨내는 입자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로 그럼 총알을 튕겨낼 정도면 겁나 튼튼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컸을 것이다. 세 번째로 왜
여러 번 실험 중에서 예를 들면 뭐 1000번에 한 번, 10,000번에 한 번꼴로 이렇게 튕겨낼까? 여기 있는 그 플러스 무언가가 크기가 굉장히 작은 거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원자 핵 발견된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상황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거잖아. 러더포드는 스승의 얘기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한 개새끼지, 그치? 맞잖아. 스승이 저걸로 노벨상 받았는데 자기가 얘기해가지고 스승의 얘기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어봤겠지. 그 러더포드 그러면 원자라는 건 과연 어떻게 생겼나요?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거야.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건 원자는 잠깐한다. 원자는 당연히 굉장히 조그마할 거예요. 그러면 이 칠판 전체를 내가 원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칠판 전체가 원자면 요 칠판 테두리에 전자가 돌고 있다고 칠게. 그럼 원자 핵은 얼마냐면 좀 크게 잘 보세요. 원자 핵은 자, 이만합니다. 찾을 수 있거냐? 사실 내가 되게 크게 그린 건데 그만큼 원자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자를 그림을 그릴 때 원자핵이 있고요, 전자가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 이거 잘못된 그림이에요. 원자핵 여기에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총 아무리 쏴봤자 사실 네 위치에서 요 총알 요 방금 여기 점 찍은 거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렵다. 실제 총알이 이렇게 똑바로 나가는 게 아니어서 요거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뚫고 지나간 거다 뜻이고, 두 번째,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플러스 입자를 튕겨냈다는 거니까 플러스 극을 띄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자 내에서 대부분의 총 R을 튕겨냈으니까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자는 이 주위를 행성처럼 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러더포드의 원자 이론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래서 51쪽에 보시면 51쪽에 자, 원자핵의 발견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러더포드는 알파 입자를 충돌시킴으로써 원자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51쪽 맨 밑에 분석 볼게요. 1번. 자,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금박을 그대로 통과함으로 금박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이해되냐? 그렇지? 빈 공간이다. 분석 1번에. 2번. 자, 일부의 알파 입자가 금박에서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나오는 걸 통해서 입자는 플러스 극 혹은 양전하를 띠고 질량이 매우 크다. 3번. 그래서 러더포드는 이 결과를 해석을 해서 원자의 중심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양전하 플러스 극을 띤 입자들이 모여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를 원자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2쪽에 보시면 자, 거기 이제 뭐 양극성 실험하고 중성자 발견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 발견한 거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52쪽 우리 맨 밑에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에 설명했냐 안 했냐? 이거 했어? 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예전부터 화학의 처음 시작 부분에 내가 미리 했던 거라서 이거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핵과 전자고 양성자 중성자고 핵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을 비교하면 전자보다 중성자나 양성자가 질량이 거의 2000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 자, 사실 이제 53페이지 잠깐 정리를 한번 하자. 자, 양성자. 자, 양성자는 자, 중성자와 함께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자, 입자로 원자 번호에 따라서 그 수가 다르죠. 그래서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결정된다. 이거는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중성자.
자, 양성자와 질량이 거의 같아요. 대신 전하를 띄고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성자 수는 같은 원소라도 다를 수가 있죠. 우리 걔를 뭐라 불렀죠? 동위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원자번호. 원자번호는 원소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고요. 만약에 원자번호는 우리가 어떤 순서로 했냐면 양성자 개수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번호는 양성자 수. 이 양성자 수는 또 뭐랑 같아요? 전자수하고 같죠? 그지? 다음 질량수. 자, 질량수 선생님이 뭐랑 뭐 더하는 거랬어?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한 게 질량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치? 다음 54페이지에 보시면 자, 동위원소라고 되어 있을 거야. 양성자 수는 같으나 자 이건 잠깐 봐주자. 이거 예전에 원자량 할 때 잠깐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 뭐냐면 이거 자 우리가 동위원소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동위원소 참 많이 나옵니다. 동위원소 예를 들어서 자 수소라는 애가 있다고 치자. 그럼 수소는 원자번호 1번에 보통 질량수 1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애도 있어. 원자번호 1번에 질량수 2인 애가 있어. 또 이런 애도 있어. 얘는 수소인데 원자번호 1번에 자 질량수 3인 애도 있어요. 그러면 얘 양성자 하나씩 맞죠? 1번이니까. 그 다음에 양성자가 하나면 당연히 전자도 하나씩인데 얘는 중성자가 있냐 없냐? 없죠. 얘는 중성자 하나 있고 얘는 두 개 있어. 그래서 원자 번호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가 다른 특징인 애들 관계를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요 평균 원자량 했던 거 기억나?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질량을 원자량으로 표시를 하는데 동위 원소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원자량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혁진아, 그럼 얘는 평균값 내면 얼마일까? 1짜리, 2짜리, 3짜리가 있는데 평균값 3이야? 2겠죠?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야. 왜?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얘는 거의 99% 이상인데 98%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는 뭐 1%도 안 되고 사실 내도 1%도 안 돼. 그럼 평균 내면 1이 대부분이니까 1이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평균 원자량을 자 계산을 하는 거를 예전에 한번 내가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1 곱하기 98 그쵸? 2 곱하기 1 3 곱하기 1 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내가 100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평균 원자량 계산 방법이 됐었지. 오케이? 여기까지도 한번 복습 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동위원소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얘는 전자수는 같아. 결국 전자수는 자 동일합니다.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똑같아요. 화학적 성질은 자 동일합니다. 거의 똑같은 화학 반응이라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지금 질량수가 다르니까 지금 중성자수 달라가지고 질량수 다르면 원자량 바꿔 말하면 무게 같은 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리적 성질은 다릅니다. 이렇게 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54페이지에 우리 스펙트럼까지만 하고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자, 이 스펙트럼은 왜 안 좋지냐? 이번에 얘 이렇게 잘 적이네. 신기했어요. 자, 이 스펙트럼은 자 에너지는 눈에 보인다. OX. X죠. 에너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에너지 형태도 있어.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좀 약간의 뭐랄까 과학적 장난질을 쳐놓으면 에너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대표가 뭐냐면 무지개야. 무지개. 무지개는 빛 에너지잖아. 그 빛 에너지를 무지개 형태로 바꿔주는 걸 초등학교 때 뭘 썼어? 프리즈. 천재인데. 숙제를 졸라 안 하지만 천재인데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프리즘의 일반적인 빛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아는 무지개 형태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대충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빨주노초,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 시계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지개가 나오면은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스펙트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죠? 근데 얘는 지금 무지개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자 얘기를 하면 돼요. 어렵지 않지. 오케이. 그러면 이 스펙트럼이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총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봐. 저기서 빛이 오고 있어. 그럼 내 눈에 지금 무지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장애물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해서 이렇게 빛이 가려져서 다 오진 않겠죠? 대신 나머지는 다 오겠지.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노는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까만 선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장애물을 치우게 되면 즉 여기에 막혀있던 애들이 오겠지. 즉 요렇게 선만 도달하겠죠. 선만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냐? 그래서 얘는 합치면 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선이 보이는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근데 얘는 일부의 에너지가 흡수돼서 까맣게 보인다고 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흡수 스펙트럼. 오케이? 얘는 아까 막혀 있던 에너지가 다시 방출되어 오는 거라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는 주로 요 방출 스펙트럼을 얘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해요. 선 스펙트럼이다. 다시 선 스펙트럼 얘 둘 다 선 스펙트럼이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요 방출 스펙트럼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죠? 우리 일단은 계산 문제에 비하면 개 쉽지? 응? 자 그래서 자 54페이지에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을 알기 위해서 스펙트럼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좀 보자. 빛은 파장에 따라서 굴절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속된 선을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선으로 나오는 건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잠깐 정리 좀 해주세요.